언젠가 우리는 바다에서 만난다. 모든 물은 계곡 꼭대기에서 시작돼 바다에서 만난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모두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남북은 지금 도랑에서 개천에서 싸우고 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만 깨끗하다고 더러운 물을 만날 수 없다고 더 낮은 곳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남북은 언젠간 바다에서 만나게 된다. 바다는 가장 낮고 가장 깊고 가장 깨끗하고 모두가 같이 사는 곳이다. 책은 앞에서부터 우리의 현실에 대한 탄식입니다. 언젠가 바다에서 만나야 할 남과 북이 바다에 이르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물길이 막힌 남과 북의 관계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민간교류 현장에서 노력해온 김경성 씨의 증언을 담은 불굴의 아리랑이 오늘 북카페의 주인공입니다. 눈 덮인 들판에서 뒷사람이 이정표가 되는 마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저자 김경성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증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먼저 불굴의 아리랑 어떤 책인지 소개를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자조선 성격인데요. 네.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대북 사업을 하면서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북한의 신뢰를 얻고 여러 성과를 가져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을 포함하여 주변 국가 모두 새 정부가 시작된 시점에 남북관계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하고 계신 일이 굉장히 많으시죠? 예. 저는 우선 그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전 2008년까지는 매년 평양과 남한 도시에서 남북 청소년 축구 경기를 정기적으로 실시했었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2009년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와 핵점, 그리고 천안함 사건에 따른 정부의 오이사 조치로 네. 남북한 내에서 직접 교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3국인 중국에서 남북한 축구 교류를 계속 이어나갔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평양에 10만 6천 평을 북한 정부로부터 받아서 네. 평양공단 개발을 했는데요. 정부의 오이사 조치로 평양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단독으로 평양공장 일부를 이전하여 예. 축구화를 생산하는 아리스포츠 공장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단독 축구화 공장에는 북한 기술자들이 나와서 수제 축구화를 생산하고 있는데 네.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북한과의 그 체육 교류에 앞장서 오셨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저는 2003년부터 중국 운남성 쿤밍이라는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예. 그 홍타 스포츠 센터를 이제 운영했어요. 아, 예. 홍타 스포츠 센터는 이제 축구장 11면을 포함해서 네. 태릉 선수와 같은 종합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홍타 스포츠 센터에 지난 2004년부터 예. 북한 사회체육단 선수들에 대해서 훈련 지원을 조건 없이 제가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북한 선수들이 빠르게 훈련 효과를 보면서 네. 여자는 월드컵에서 네. 20세 이하 청소년 여자와 17세 이하 청소년 여자가 우승을 했고 예. 남자는 44년 만에 남아공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등 북한 선수들이 국제적 무대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예. 북한 정부는 이제 그 공로로 평양 능라도에 제 이름으로 된 김경성 체육인 초대소를 설립해 줬죠. 예. 평양에는 이제 뭐 정주영 체육관 뭐 알 수 있을 겁니다. 네네. 저하고 두 사람이 이제 남한 사람 이름으로 네. 된 이제 건물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김경성 체육인 초대소가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그 평양 사동구역에 10만 6천 평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 줬어요. 네네. 평양 사동구역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 남한 서울에 아마 네. 암실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네. 저는 평양 땅을 그 MB 정부인 2008년 10월 10일 이래 그 사업 승인을 받아서 예. 평양공단 개발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오이사 조치로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걸 중단할 수가 없어서 중국 단독에다 이제 축구화 공장을 평양 공장을 이전했죠. 예.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이제 남북이 서로 도움이 되는 이 평양당 개발을 좀 네. 허용해 주기를 좀 그런 바라고 있죠, 제가. 예. 그러니까 북한과 체육 교류의 시발점이 이제
2003년에 있었던 중국의 뭐 공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구미. 그렇죠. 예. 예. 거기 이제 스포츠 센터를 건립한 게 지역적으로 좀 따뜻해서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셨습니까? 거기가 이제 연간 봄이죠. 스프링 뭐 시티라고 해가지고 1년 4개월이 봄이 날인데다가 해발 1890m 높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지구력을 필요로 한 축구라든가 뭐 마라톤 이런 선수들이 이 전지훈련 효과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홍타 스포츠 센터를 임대해서 이제 운영하게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날씨가 이제 추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곳이 좋았겠고 좋은 조건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북한뿐만 아니라 그 어디라도 어느 나라도 겨울에는 그 전지훈련을 그곳으로 와서 하다 보니까 전지훈련 효과는 사실은 이제 경제 향상이거든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잘하는 나라의 팀끼리 서로 연습 경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곳에 가면은 잘하는 나라 선수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그런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곳이 되겠죠. 북한 입장에서 이제 경기력 향상에 큰 그 디딤돌을 지금 놔주신 그런 입장인데요. 근데 이게 또 사실 북한 스포츠를 지원한다라는 게 어떤 분들에게는 마뜩잖아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다 아시겠지만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개최국 영국은 뭐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아일랜드 등 사상 처음으로 축구 단일 팀을 만들어 우승을 해가지고 민족의 화합을 희망했죠. 그렇죠. 하지만 8강에서 대한민국에 패해 영국 축구 단일 팀은 다시는 단일팀 구성을 하지 못할 만큼 큰 상처만 남기고 오히려 분열만 가져온 채 해체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아시안게임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매년 커다란 스포츠 국제적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 스포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남북한 스포츠 발전에 대한 균형 없이 단일팀을 구성한다면 영국 사례에서 봤듯이 성적에 따라 국민들이 또 분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북한 스포츠를 지원하는 건 남북 스포츠가 균형 있게 성장하여 진정으로 남북이 그 스포츠로 화합을 이루고 남북 단일팀이 더 좋은 성적을 내서 남북이 화합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한 그런 바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경기를 위해서 그때만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지속적인 교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같고 그 지속적인 교류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도 포함된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스포츠 교류는 그 정부에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정적 갈등과 또는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마다 중단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들은 그런 정치적 그 갈등과 군사적 충돌에 구애 없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교류는 민간 차원에서 해야 된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 남북 관계 그 어느 때보다 좀 싸늘합니다. 어떻습니까? 스포츠 교류도 단절된 그런 상태인가요? 스포츠는 국가 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는 평화적 도구이자 사명감입니다. 그런데 남북은 정치적 갈등으로 스포츠 교류마저 중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가 이 올림픽 정신에도 우리가 유배되고 또 평화적 도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새 정부에서는 오이사 조치 중에서도 인도적 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 또 사회문화 교류,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민간 경제 교류 등은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류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는 북한이 개방 정책을 피게 되는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제3국을 통해서 교류를 계속 이어오고 계신 건가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북 신뢰 프로세스는 현 정세에 잘 맞는 정책을 좀 추진한 것 같습니다. 강력한 안보도 필요하고, 또한 국제적인 그 협력을 통해 대북 압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북한과의 기초교류인 스포츠 교류가 창고 역할을 하여 북한의 신뢰를 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한 내에서 그 의사 조치를 중단시켜서 수가 없다 보니까 제3국에서 이러한
사업을 제가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남북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북한은 네. 그 지도부가 들어와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북한을 방문한 국가가 50개 국가가 있고, 네. 북한에 투자한 국가가 30개 국가가 있습니다. 꽤 많네요. 예, 북한은 지금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만들어 체육을 통해 경제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데, 네. 시간이 더 지나가면 북한은 다른 외국 자본들 투자로 우리가 설 땅이 좁아지고, 네. 결국 나중엔 우리 후손들이 통일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때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교류는 좀 영리하게 네. 추진해야 될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지금 농구단 좀 들어갔던 게 이제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말이죠, 세계적으로. 예.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교류를 계속 이어가는 미국과 북한의 어떤 그런 흔적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북한이 그렇게 스포츠를 통해서 뭐 일본의 체육대학을 추청하고 미국의 농구팀을 추청하고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네. 북한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스포츠를 통해서 껄끄러운 관계를 나름대로 개선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북한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부분들에 맞춰서 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대북 압박은 압박대로 하고, 또 우리 정부의 강력한 안보는 안보대로 하고, 그런 건 그렇게 추진하면서도 별도로, 네. 스포츠만큼은 북한과의 교류를 네. 우리가 창구로 열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잘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제3국을 통해서 계속 교류를 하고 계시고, 그런 만큼 그 변화의 흔적 같은 것들을 다른 분보다는 많이 감지하실 것 같은데요. 예. 농구단 외에 지금 그 외국의 투자 개발, 이런 부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의 해외 자본 투자를 위해서, 네. 예를 들면 중국의 대표부가 6개밖에 없었는데, 네. 50개 대표부로 늘렸다든가, 네. 러시아의 대표부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또 6개로 늘렸다든가, 해외의 북한 대표부를 엄청나게 늘리면서, 네. 나름대로의 변화를, 해외 자본을 통한 개혁 개방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지도위원회를 신설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인자 역할하는 장성택 위원장을 초대위원장으로 다 내세웠죠. 장성택 위원장이 바로 북한의 경제 개혁을 이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분이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체육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 개방을 하겠다 이런 뜻이 포함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남한과 이제 북한 대표 선수가 같이 어깨를 걸고 한 팀이 돼서 같이 이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공을 찬 그 모습을 보기를 참 원하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교류고 일으키는 친선 게임일 때도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책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디딤돌을 놓기까지 굉장히 애쓴 흔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방송을 통해서는 그 부분 굉장히 많이 아끼시는 것 같아요. 또 책을 통해서 또 알리는 부분과 방송을 통해서 알리는 부분이 또 시간적 제한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열어놓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앞으로 계획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제 계획이 이제 좌우될 수 있겠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제가 2008년도까지 매년 남북한 도시에서 진행됐던 남북 유소년 축구 교류를 정기적으로 다시 부활하고 싶습니다. 이념과 사상이 없는 어린 축구 꿈나무들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여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남북한 꿈나무 축구들이 미래의 꿈을 함께 준비할 때 네. 이들의 앞날에는 평화가 보장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일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네. 그 남북 그 유소년 축구가 정기적으로 남북한 도시 내에서 네. 정기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전 하고 싶습니다. 예. 또한 경평축구 부활이라든가 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의 참여와 협력 네. 그런 것도 함께 추진하고 싶습니다. 예. 스포츠를 통해 북한과의 신뢰를 높여나가면서 또한 기초적인 경제 교류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단동 축구화 분야에서 봤듯이 네. 남북 경제 교류는 북한을 돕는 게 아니라 남한 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그 북한과의 사업을 통해서 네.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북한과의 사업을 성과 있게 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기본 재산으로 예. 보다 성과 있는 스포츠 교류와 네. 상호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는 교류로 네. 남북한이 같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예. 제가 끝으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게요. 말씀 듣다 보니까 처음에 돌다리를 놓을 때가 힘드셨습니까? 지금이 더 힘드시나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예. 예를 들어서 뭐 지난해 12월 19일 이제 문재인 후보와 네.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을 할 때 네. 그때만 하더라도 새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북한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죠. 네네. 그런데 바로 거기 북한의 로켓 발사와 실험에 의해서 네. 또다시 최악의 상태를 또 가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은 제가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죠. 네. 그런데 이런 거에 관계없이 저는 대북 사업을 준비하고 네.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예. 또 북한과의 교류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남북관계 악화가 네. 바로 치명적으로 저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겠지 하면은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 뭐 개인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이제 체육 민간 교류를 통해서 남북한이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주춧돌이기 때문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시는 것 같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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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북카페, 열린 북카페 오늘은 불굴의 아리랑 저자 김경성 씨를 만나봤는데요. 남북교류의 만남 첫 단계에는 사람, 그